어떤 손님이 이제 저한테 점을 보고 야 쟤는 근데 점 잘 보냐? 지가 돈 잘 벌면 여기 있겠냐? 저는 거기에 약간 현타가 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오히려 살아남을수록 불러오시는 거였어요. 대표님, 네. 대표님이 보실 때 지금 사실 부동산 시장이 이번에 뭐 담탐대청에서 네. 뭐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새롭게 늘렸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규제로 인해서 위축되게 될까요? 아니면은 좀 더 풍선 효과로 다른 곳들이 활성화되면서 화랑장이 될까요? 네, 저는 정부가 어디를 찍으면 다들 정부가 답지를 찍어줬다. 마포하고 이제 강동 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네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네네네.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라 거길 가라고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미 어디를 다음에 올릴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이제 갯메우기처럼 따로 들어오고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당연하게 투기 지역을 만들면 될 거를 왜 토지거래 허가제를 했을까?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결국 정부의 심판 아래 잘 드리블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풍선 효과는 건물에서 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 건물로. 왜냐면 19년 때 똑같이 그랬거든요. 10억 이상 대출 금지 네. 했을 때 전부 다 건물로 달려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내년까지 금리가 인하되면서 환경이 조정되고 있는데 이제 딱 하나 모자란 건 임대료가 올라가야죠. 임대료 올라오는 시간도 제가 보기엔 한 내년 정도면 충분히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풍선 효과로는 고급 주택들은 그러니까 뭐 잠삼대청의 고급 주택에서 한 채 갖고 있으신 분들의 고민은 마지막에 그걸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1번 해외로 투자를 하느냐, 2번 아니면 건물로 가느냐. 근데 아직 아기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건물로 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도권 나머지 지역들이 정상적인 상승 흐름을 타게 되는 그게 정부가 원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투기 지역하고 서울을 전부 다 조정지역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토어제를 했겠습니까? 네.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볼 때는 아직도 무릎에서 허리 언저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15, 16년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시는 거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해본 게 네. 사실 이제 풍선 효과다, 뭐 낙수 효과다, 뭐 이런 것들 틈새 시장이다, 네. 뭐 이런 얘기는 결국 그 물같이 어디 낮은 곳을 찾아가는 어떤 자연의 섭리처럼 수요는 이동한다 이런 뜻이긴 한데 지금 이제 그런 거를 보고 가는 부분은 결국은 다 주택이니까 네. 사람들이 자꾸 이제 주택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으로 갈까 요 부분만 생각하는데 해안을 가진 우리 남택수 대표님께서는 자꾸 주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눌려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가 봐라. 그게 바로 건물이다. 뭐 이런 뜻이. 우리나라 역사상 주택은 언젠가 얻어맞게 됩니다. 네. 그건 뭐 불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일정 수 올라가면 투기 지역의 대출 규제가 그냥 상습적으로 늘 나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바꿔서 플레이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 이제 대표님 같은 경우도 투자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바뀌신 거잖아요. 주택을 하시다가 집을 다 팔아야 됩니다. 때려 맞다 보니까 가신 거잖아요. 네. 그 건물 같은 경우로 네. 한번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건물은 사실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아있던 시절이었고요. 한동안 요즘 네. 높아있던 시정이고 또 임대차가 좀 경기 불황 때문에 임차가 좀 안 맞춰져 있고 네. 좀 기업들도 다 망하고 있는 사업체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사실 요즘 그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건물 투자업이 굉장히 성행하고 돈을 많이 벌었던 부동산 어떤 한 분야였습니다만 요즘 같은 경우는 강남 빌딩, 꼬마 빌딩도 좀 멈춰 서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께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네. 두 가지 난제. 결국은 네. 금리가 높았던 것과 네. 임대차를 잘 채우는데 고충 같은 거. 네. 제가 모텔을 하는 이유는 실은 강남 건물을 사기 위해서고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통상 모텔 건물들이 10% 전후 이상의 수익률이 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대부분 그 수익률로 저는 모텔 여러 개를 했고요. 여러 개를 함으로써 강남 건물을 사도 이자에 문제가 없는 세팅을 만들었거든요. 실은 모텔을 만들어 놓고 실은 강남 건물을 살려고 이 계획을 짜는 거죠. 현금 흐름을 일단 만들어 놓으신 거네요. 그렇죠. 뭐 경매를 통해서 현금으로 만드신 분도 있고 저는 모텔로 현금을 만들었고요. 혹은 혹자 다른 분들한테는 고시원 두세 개를 해놓고 그 다음 강남 건물을 사시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압구정 로데오나 신사 같은 경우 보면 그 23, 24년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매도된 물건들을 보면 가격이 네네. 그다지 떨어진 게 아니라 올랐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더 올랐기 때문에 결국 중심지 무패는 정해져 있는 상태이고 오히려 그분들은 임차료를 더 받는다는 견점도 없으세요. 왜냐면 어차피 그 물건의 희소성
그 자리에 희소성으로 갖고 나머지 이자를 낼 만한 세팅을 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모텔이나 고시원 세팅을 여러 개를 해놓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면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 구간에 진입을 했을 때 양쪽 다 일타쌍피를 할 수 있는 세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호텔에서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은 결국은 나중에 큰 건물을 샀을 때 이자를 감당할 네.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계산을 디리리 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강남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싸도 100억이니까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 감당이면 대단하시네요. 대표님 그럼 건물도 여러 개 갖고 계신 데 비해서 본인 건물에 모텔, 숙박업을 6개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이 여러 개 업종 중에서 네. 이렇게 모텔에 집중하신 이유를 뭔가 딱 이렇다는 게 있나요? 모텔 개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계속 시장이 줄어들고 있고요. 계속 시장에 이제 60, 70대 은퇴자들이 이 물건을 계속 운영을 하다가 던지는 물건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텔 자리는 모두 다 시행 자리죠. 네네. 그래서 그 시행률 이미 저번 저금리 때 한번 다 해놓고 나서 남은 몇 개 안 되는 땅들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네네. 모텔이 오히려 살아남을수록 블록으로 전이되고 있습니다. 모텔 개수를 더 늘릴 수 없고 오히려 더 땅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러 건의 매도와 매수를 경험하셨습니다. 그죠? 네. 하셨는데 대표님 인생을 바꾸어졌다고 할 만한 큰 사건 한번 여쭤봐도 되나요? 저는 이제 제가 운이 언제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운이 좋을 때 다른 사람에게 이제 물건을 받아오기 되게 용이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분은 사주가 나빠서 저한테 물건을 던질 거고 저는 운이 좋을 때라서 좋은 물건을 제가 가져올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3년 7월달 건하고 이제 22년 10월달 건 2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3억을 가지고 한남동 땅을 살 수 있다면 사시겠습니까? 거기도 준주거지입니다. 저 안경 속에 눈 커졌어요. 사죠. 네. 그래서 그 물건이 저의 첫 번째 이제 건물 땅을 산 물건이었는데요. 이제 준주거지고 이제 8층 지을 수 있는 높이도 되고 하니까 16억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22년 10월달에 운이 좋은 타이밍에 좋은 귀인분한테 물건을 제 말도 안 되게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소화 못할 것 같다고 받으라고. 그래서 얼른 매수를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땅이 면이 3개라서 되게 좋아했는데 3면이 전부 다 3m씩 깎여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이 알고 보니까 엘리베이터 코어가 들어가면 8평, 9평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잘못 산 거죠. 네. 왜냐면은 한 층에 8평씩 8층짜리 지어봤자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빠른 속도로 매도를 하려고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21년 10월달에 매수를 해서 22년 4월달에 매도를 해서 24.5억에 매도를 했고요. 그 물건을 이제 시드 삼아서 이제 부산 모텔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좋은 귀인 때문에 이제 좋은 물건을 받은 덕분에 이제 매수해서 수익이 난 사례가 그게 또 시드머니를 늘려주고 그쵸. 네. 인생을 또 바꿔주는 계기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신촌 모텔 물건이 원래는 그게 23년에 매수한 물건인데요. 그 물건을 신탁사에 있는 물건인 걸 찾아옵니다. 저희 또 좋은 귀인이 신탁사에 그 물건이 이제 방치되어 있다. 그래서 공매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공매를 5번 유찰하고 58억에 갖고 왔는데 이제 그 물건이 간평가는 100억이었고요. 그리고 5.8억에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이 63억 나와서 이제 다행히도 마무리를 잘 하고 그 물건을 1년 후에 대환을 받을 때 다시 또 10억이 대환이 나와서 그 물건으로 이제 신당 당산에 모텔에 5억씩 넣어서 거기 물건을 만들었죠. 대표님 그 아파트, 빌라, 뭐 경매, 재개발, 청약, 상가 다양한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가는 게 평범한 수입을 갖고 있는 직장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제가 그 2014년부터 이제 부동산 쪽에서 하다 보니까 뭐 어느 모임에도 다들 다 있고 막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많은 실제 강사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주를 보았죠. 왜 이 강사님은 재개발로 돈을 벌까? 왜 이 강사님은 뭐 분양권을 돈을 벌까? 근데 지금 와서 느끼는 거는 그냥 사이클에 맞게 하면 된다. 혹은 세법 중심으로 해서 사이클에 맞게 가면 결국은 그 물건을 다 하면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특정 분야도 있긴 하지만 시대별로 고루고루 가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는데 요즘 같은 때는 청약이 뭐 몇만 대 1이니까 되게 어렵죠. 네네네. 반대로 저는 오히려
어릴 때는 경매를 하든 아니면 갭 투자를 하든 일단은 자산으로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보는 시야가 좀 바뀌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야가 바뀌고 나면 그때부터 다음 투자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어린 나이고 돈이 없어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시절일수록 오히려 부동산을 작게나마 갖고 있다 보면 네.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거기에 대해 공부를 네. 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네. 이런 뜻이군요. 젊은이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미래에 여러분들도 우리 남택수 대표님을 찾아갈 수 있는 딱 사주 보는 비용을 많이 내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시죠. 자, 요즘 이렇게 청년들이 코인이나 주식 같은 데는 관심이 많아요. 네. 이게 바로바로 또 성과가 나오고 적은 돈으로도 좀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데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큽니다. 내 집 사기를 아직도 주저하는 청년들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말씀이 있으실까요? 투자를 우리는 여러 번 하는 이유는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네네네. 잘하기 위해서라면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저는 권장을 드리냐면요. 다들 주식을 10번 매매를 하고 난 수익으로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파트를 사고 남은 돈으로 주식을 여러 번 연습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모아서 주식으로 모아서 나는 아파트를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내가 버는 수준이 인플레이션 수준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돈을 벌면 괜찮은데 네네. 그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도로 나한테 맞는 갭 투자든 뭐든 일단 집부터 사고 나머지 돈으로 최대한의 투자 연습을 여러 번 해보시면서 투자 스킬을 늘리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큰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도 청년들과 같이 1,000만 원 가지고 한번 따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택수 대표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한번 물어볼까요? 인생 얘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백만장자는 점을 안 볼 수가 있지만 억만장자는 점을 보잖아요. 네. 밀리언이냐 빌리언이냐 차이긴 한데 그 사주 타로 전문가로 활동을 하게 되셨던 어떤 그 이야기나 사주 명리학을 시작하고 나서 부동산 투자까지 왔을 때 남택수 대표님만의 인생 뭐 어떤 경험담 뭐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타로를 한 지는 한 27년 됐고요. 네. 사주는 한 지 한 18년 정도 됐고 이제 부동산 투자는 한 12년 정도 했는데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다들 자기의 진로적성이 저는 훌륭한 점수가가 될 거예요.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저는 제가 21살 때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이제 타로도 보고 이제 배도 타고 노가다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했거든요. 원래는 제가 그 인천하고 청도에 그 따이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수를 열심히 해서 뭐 제가 얼마씩 벌고 막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러고 보니까 저의 존재가 점점 사람들 사이에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뭐 조금 돈 벌겠다고 하다가 저의 존재 자체도 없어지고 친구들 다 멀어지고 막 그래서 좀 외로운 감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제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타로 이벤트나 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돈을 벌어서 어쩔 수 없이 길거리 5,000원짜리 좌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가게로 들어가고 가게에서 점을 보다가 이제 되게 우연한 기회에 저는 이제 대학로에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쯤 이제 어떤 좋은 귀인이 되신 분이 압구정 로데오에 자리가 있으니까 내려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저는 좋은 자리가 났고 이제 사주를 보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봤더니 좋은 분들이 돈을 버는 특정 구간들이 언제인가를 되게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압구정 청담동이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가거나 잘된 분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이제 많은 분들 보다 보니까 왜 그 구간에서 돈을 벌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의 손님 얘기를 듣고 제가 기억이 남았던 게 그 어떤 손님이 이제 저한테 점을 보고 이제 옆에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뭐 같이 친구끼리 남자들 둘이었는데 그런데 둘이서 막 옆에서 얘기하는데 막 들리는 거죠. 야, 쟤는 근데 점 잘 보냐? 몰라, 뭐 일단 봤어. 근데 쟤는 점 왜 보냐? 뭐 지가 돈 잘 벌면 여기 있겠냐? 저는 거기에 약간 현타가 왔어요. 왜냐면 점술가가 진짜 그 말이 뭐 기분은 나쁘지만 맞는 말이긴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보고 저도 이제 부동산 토론이 그런 걸 보고 나도 부동산을 배워야겠다 하고 시작하고 이제 부동산 모임을 다니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되었죠. 와, 그러니까 네.
그런 사연이 있으셨군요. 아, 뭐,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그냥 뭐 제가 엄마 아빠한테 돈을 받아본 적이 인생에 21살 이후로 아예 없기 때문에 오늘 벌어서 오늘 살아야 되다 보니까 정말 생업으로 열심히 일을 했죠.